자, 우리 위클리 리뷰 케이스 302 구문 거기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를 좀 높여봤어요.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는 수능 특강 영어 거기에서 지금 발췌를 한 거고요. 참고로 다음 주는 독해 연습에서 발췌를 해서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정도 난이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보다 살짝 어렵게 평가원이나 수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출제되는 난이도에 맞춰서 목적에 적합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되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든다면 꼭 다시 한 번만 읽으면서 그 난이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수능이라든가 평가원과 거리가 약간 그 먼 문제들을 풀게 되면 성취감은 있는데 시험을 봤을 때 괴리감이 커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한 것과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건 난이도에 맞춰서 그리고 목적에 맞게 수능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그 1번을 살펴보면 1번을 처음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요. 쭉 선생님 한번 훑어보니까 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업 프로그램이 문제인 것 같다는 얘기죠. 그쵸? 자, 볼게요. 자, 불행히도 실업 프로그램은 의도하지 않은 2차적인 결과. 그래서 2차적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2차적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 부수적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얘도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incidental 해서 부수적인.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 자, 그리고 incidental을 역시 secondary하고 비슷한 느낌, 부수적인, 부차적인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incidental이 나오니까 사고의 이렇게 대충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사고라는 건 accident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불행히도 실업 프로그램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의도치 않은 2차적인 결과, 부수적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의도치 않은 결과니까 약간 부정적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보면 이렇게 딱 콜론을 쓰면서 콜론 앞과 뒤는 서로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뒤에 보니까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unemployment programs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실업 프로그램이 오히려 무엇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쵸? 실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업 상태에서 빠져나와 고용하는 상태로 가는, 즉 일하는 상태로 가도록 하는 게 의도였는데 오히려 실업 프로그램이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의도치 않은 2차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실업 프로그램에서 주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혜택은 make 다음에 it 보이죠? make 다음에 it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투부정사 보이죠? 그쵸? it과 투부정사가 한 문장 안에 쓰이면 가짜, 진짜 이렇게 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때 it이 목적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얘는 가짜 목적어, 그럼 여기가 바로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실업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혜택이 만듭니다. less costly 다 보이죠? 무슨 말? 비용이 덜 들게 만드는 거죠. 그쵸? costly는 expensive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니까 비용이 드는 그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실업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혜택이 비용이 덜 들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얘를 쫙 가로로 묶어볼까요? 투부정사 앞에 for 다음에 명사니까 당연히 얘는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혜택은 비용이 덜 들게 만듭니다. For an unemployed worker 해서 말 그대로 실직한 근로자가 직업이 없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는 것을 turn down의 별표 좀 해주세요. turn down. 자, 이 단어 되게 쉬운 단어죠. turn도 알고 있는 거고 down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그대로 이미지와 함께 생각해 보면 돌려서 down, 아래쪽으로 내려놓다는 뜻이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었는데 돌려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놓는다. 그래서 거절하다. 됐죠? 거절하다. 자, 그러면요. 실직한 근로자가 거절하는 것을 비용이 덜 들게 만듭니다. 어떤 거? 이용 가능한 일자리를 거절하고 continuous search이니까 계속해서 뭘 하는 거야?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직한 근로자가 현재 이용 가능한 일자리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일을 찾는 것, 그것을 비용이 덜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while receiving the payments 이렇게 보이네요. while 다음에 이제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그 뜻인데 여기서 뒤에 payment는 뭘까요? payment는? 그쵸?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여기서는 급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쵸? 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실직한 근로자니까 급여를 받으면서 그게 아니라 바로 실업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당을 받으면서 그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바로 실업수당 그렇게 적어볼까요? 실업수당. 고용보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건 고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하다가 이제 실직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당연히 이력서도 출력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이동도 해야 될 거고,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겠죠. 그쵸? 왜? 배고파서 면접 보면은 좀 힘없이 보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저런 이제 비용들이 든단 말이죠. 그걸 할 수 있게끔 이제 고용보험에서 우리에게 실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실직한 근로자가 이용 가능한 일자리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일을 찾는 것을 비용이 덜 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에게 이용 가능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더 좋은 일자리 나올 때까지 계속 찾죠 이걸 비용이 덜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요.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을 바탕으로 두 번째 문장이 나왔다라는 거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아, 실업 프로그램이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일이 비용이 덜 들게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들은 이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benefits라고 보면 딱 좋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데이는 바로 그 혜택은 또한 동기를 감소시킵니다. 자, the unemployed 다 보이죠? 더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더 다음에 pp가 나오면 하는 사람들. 그래서 the unemployed는 당연히 실직한 사람들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실직한 사람들의 동기, 어떤 동기? 이렇게 딱 투부정사가 인센티브를 꾸며주는 걸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서 스위치는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스위치는 바로 change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실직한 사람들의 동기를 또한 감소시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거? 여기서 occupation은 당연히 직업이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쵸? 직업을 바꾸려는 동기를 감소시킵니다. 즉,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실직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 어떤 고민을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나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나 다른 일로 일자리를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업수당에서 혹은 실업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그 혜택이 바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employment는 앞에 나오는 occupation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일이라든가 직업. 됐죠? 자, 그러면 일을 바꾸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그 실업자들의 동기를 또한 감소시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자, 근로자들은 실업된 상태 혹은 실직된 상태로 더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실업률은 더 높습니다. 그쵸? 전반적인 실업률은 더 높습니다. 자, 여기 이세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때 이시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자, 지금 일단은 비교급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건가요? 뒤쪽에 it은 앞에 나오는 전반적인 실업률을 가리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대명사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 그걸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업률과 실업률을 비교하는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딱 봅니다. 자, 여기 박스 보세요. 이 박스 보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would be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언제와 언제의 실업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뒤에 지금, 동사 현재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률과, 그쵸? 현재의 실업률과 그 다음에 would be는 뭔가요? would be. 일 것이다 그 뜻이죠. 그쵸? 보통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이런 것들은 보통 언제 써요? 가정법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would be, 일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현재 실업률과 언제의 실업률, otherwise는 원래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이죠. 그쵸? 그럼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건 앞에 내용의 부정이라고 그랬었죠. 그쵸?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됐죠? 그렇지 않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의 실업률과 현재 실업률을 비교했을 때 현재 실업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현재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죠. 그쵸? 현재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야 현재 상황에는 실업 프로그램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있고 실업수당이 있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그걸 받으면서 오히려 실직한 상태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 실직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실업수당이 한 달에 과연 한 이 정도일까요? 한 150만 원이 나온다 세봐요. 실업수당으로 한 달에 그 150만 원 줘요. 내가 지금 일이 없고 그냥 놀고 있는데 그냥 받는 돈이 150만 원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요거 받으면서 좀 버텨볼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괜히 뭐 일자리 구해가지고 뭐 상사 눈치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150만 원 받고 버텨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실업 프로그램이 오히려 실직자들을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려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그 실직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부수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다시 쪽으로 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실업률은 더 높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의 실업률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혜택이 없을 때의 실업률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without the benefits 그래서 혜택이 없을 때의 실업률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살짝 어렵죠? 살짝 어려운데 우리 하다 보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니까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도 설명 듣고 이해됐으면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게끔 꼭 시간 내서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전체로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시나리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맨 마지막 문제에서 뭐가 보였냐면 여기 alterations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alteration 무슨 말이에요? alteration 맞아요. 단어를 조금만 더 우리가 꼼꼼하게 외울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대안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데 그거 아니죠. 대안은 바로 어떤 거야? 대안은 alternative가 대안이죠. 그렇죠? alternative가 대안인 거고 alteration은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화란 뜻이죠. 그렇죠? 변경이라든가 변화란 뜻이네요. 자, 그러면요. 맨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It is difficult to put into practice. 이렇게 보이죠? put, 그 다음에 into practice는 put이 뭐뭇을 놓다 그 뜻이죠. 그 다음 into practice니까 실행된 상태로 뭔가를 놓는 거죠. 그쵸? 그래서 put into practice가 뭐뭇을 실행하다. 뭐뭇을 실행하다 그 뜻인데 put 다음에 쓰이는 이 목적어가 길어질 때는 뒤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put 뭐뭐 into practice인데 바로 목적어가 길어지니까 뒤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뭘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고 이전에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게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제작 기간 동안에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영화를 제작하면서 뭔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의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작되었을 때 영화하고는 같지가 않겠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자, 여기 이세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바로 이렇게 보이네요. 자, the film, 여기 딱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무엇이 될 것이고, 바로 a good scenario, 요거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살짝 어려웠어도요, 맨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뭔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결정된 무엇과 시나리오와 최종 제작된 영화가 서로 다르다라는 뜻으로 봐야 맞겠죠. 그쵸? 자, 근데
얘는 안단 말이죠. 그쵸? far가 멀리 그 뜻이죠. 그 다음에 remov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remove. 그쵸? 우리 이 단어 다 안단 말이죠. 그쵸? remove는 제거하다는 뜻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거하다는 뜻이 생기냐면 중간에 뭐가 보일까요? 중간에 move가 딱 보이죠. 그쵸? 원래 move가 바로 무슨 말이야? 옮기다, 이동시키다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remove는 왜 제거하다는 뜻이 되냐면 바로 딱 시야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야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시야에서 제거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remove가 어떤 의미라고? 이동시키다, 옮기다 그 뜻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동시키다, 옮기다.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무슨 말? 멀리 이동된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멀리 이동되었다라는 것은 서로 가깝지 않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가깝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서로 다르다. 됐죠? 멀리 이동된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다른 적어주세요. 매우 다른. 자, 기본적인 어휘들의 약간 다른 쓰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앞에 나오는 그 시나리오는 무엇과 다르다고? 우리가 오늘날 보는 완성된 3가지 버전의 영화하고는 다르다고. 됐죠? 왜 다르냐면 제작하면서 무엇이 발생했으니까? 변화라든가 변경이 발생했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far removed가 멀리 이동된 그런 의미에서 아주 다른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은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ritual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ritual이라는 단어를 구문하면서도 봤었죠. 그쵸? 의식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거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setup는 여러 개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자, 그러면 의식이라는 건 여러 개의, catalystic은 밑에 보이죠? 그쵸? 촉매작용을 일으키는 메시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촉매작용이라는 건 뭔가요? 촉매작용이라는 건? 그쵸? 뭐 지극히 문과여도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뭔가 변화를 촉진하고 뭔가를 발생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촉매작용을 일으키는 메시지다. 즉 뭔가를 발생시키는 거고, 밑에 쫙 보니까 자, 여기 from하고 그 다음에 to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from A to B, A에서 B로 딱 보이죠? 그쵸? 1년 중에 한 계절이나 삶의 주기 중에서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변화를, 상태의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 이펙트 하는 것을 앞쪽에 catalytic messages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의식이라는 것은 촉매작용을 일으키는 메시지들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 1년 중 한 계절이나 생애 주기의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상태의 변화를 이펙트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이펙트는 당연히 뭘 붙였으니까 ing를 딱 붙였으니까 이 이펙트에 어떤 의미를 생각하라고? 동사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쵸? ing는 동사에 붙이는 거니까. 그럼 이펙트는 명사로 다 알죠? 명사가 무슨 뜻이에요? 명사가 결과라든가 영향이죠. 동사를 쓰이니까 영향을 미치다. 그러지 말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펙트가 동사를 쓰이면 어떤 의미? 뭐뭇을 발생시키다. 뭐뭇을 가져오다. 적어주세요. 이펙트가 동사를 쓰였을 때 뭐뭇을 발생시키다. 뭐뭇을 가지고 오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상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 마지막 문장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태라는 건. 자, 일단 요거 딱 보이네요. 그쵸? 여러분, either가 보이면 뒤에 뭐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A or B. 이렇게 해서 either A or B. 이게 보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either가 보이면 밑에 or를 찾습니다. 그쵸? 밑에 or를 찾아요. either A or B. A 혹은 B. 이렇게 보는 거고, either를 보면서 or를 찾았으면 either는 날립니다. either는 뒤쪽에 or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신호를 주는 거니까 either가 있고 나서 또 or가 보이면 either는 날리고 이제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니? 그러면 refer to가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refer to가 바로 무슨 말? 뭐뭇을 가리키다, 뭐뭇을 언급하다. 자, 다시 either가 보이면 뭘 찾고? or를 찾고, 그리고 나서 either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구조를 보면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자, 우리의 삶에서 사회적, 생물학적인 단계를 가리키거나 예를 들면 뭐 청소년기라든가 성인기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graduate student는 바로 무슨 뜻일까요? 졸업한 학생이죠. 그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니까 대학원생. 됐죠? 대학원생. 이게 대학원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생은 바로 뭐냐? 대학생을 졸업하기 전이니까 undergraduate 이렇게 쓰면은 그때 이제 요게 학부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대학생을 undergraduate. 그 다음에 graduate student는 졸업한 학생이니까 대학원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doctoral philosophy는 그냥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됐죠? 철학 박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보통 박사 학위를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박사 학위를 philosopher degre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PhD degree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PhD degree가 바로 뭐다? 박사 학위. 됐죠? 그래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상태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사람에게서 있는 상태의 변화가 어디에도 있다고? 의식을 통해서 많은 척추 동물에게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우리 이거 살짝 어려운데요. 1번에서 otherwise 앞쪽에 would be와 관련해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패턴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이 패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remove가 제거하다는 뜻이 있지만 그건 시야에서 옮기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뜻이 생겼단다. 따라서 far removed는 멀리 옮겨진 그런 의미에서 아주 다른 그 뜻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3번에서 effect 같은 경우는 동사로 쓰였을 때 어떤 것을 가져오다,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걸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제 effect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effect가 아니라 앞쪽에 a를 쓰잖아요. 그러면 요게 바로 어떤 의미예요? 요게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그쵸?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즉 영향을 미치는 것은 affect가 되는 거고 effect는 가져오다, 발생시키다. 됐죠?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보고요.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로 가서 교재는 41페이지 이제 도치 같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가 도치를 의식하지 말고요. 그냥 읽어가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도치 구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에서는 도치가 언급되기는 하나 정말 복잡한 도치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항상 잘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도치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단다. 도치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단다. 일단 도치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이렇게 쓸 때 도치라고 하는 거고, 자, 도치라는 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단다. 그냥 순서만 바꾼 거란다. 변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무엇이 바뀌지 않는다고?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도치가 되어도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그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바뀌지 않는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바뀌지 않는다. 자, 무엇은 예외라고? 무엇은 부정어 있죠. 그쵸? 부정어, 즉 보통 부정어를 가리키는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원래 문장에서 없었던 do나 does나 did 그 다음에 주어 뒤에 동사 원형 이런 구조가 이제 나왔을 때 원래 문장에 없었던 요게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 부정어 도치가 되었을 때 뒤에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고 뒤쪽에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고 앞쪽에 do나 does did 얘네들이 쓰는데 부정어 도치가 되었을 때 얘가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치가 되었을 때 원래 문장에 없었던 게 추가되지는 않는다. 됐죠? 자, 부정어 도치에서 do나 does did 얘네들이 나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문장에 있었을 때 추가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일반 동사의 원형이 있음을 알리는 거고 의미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 거니까 얘는 해석하지는 않는다. 적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구성 성분의 변화는 없다. 부정어 도치가 되었을 때 do나 does, did가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성 성분의 변화는 없다. 아시겠죠? 요거 이따가 다른 도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치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를 쓰는 것을 도치라고 하는데 도치가 되면서 의미가 바뀌지는 않는다. 구성 성분의 변화는 없다. 무엇? 이것만 예외로 하고. 됐죠? 자,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 지금 1번 읽어주세요. 지금 1번을 읽는데 사실 그 도치라는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읽어졌다면 그 잘 읽은 겁니다. 잘 읽은 거고요.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There are numerous cases where some works of music with not so exceptional qualities have become popular. 이렇게 딱 보이죠? 이건 우리가 도치라는 거 의식하지 않아도요. 워낙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here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쵸? there 다음에 동사, 주어. 그래서 뭐뭇이 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쓰였을 때 보통 이걸 여러분 그 전에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나요? 그쵸? 그렇게 배웠죠. 그쵸? 뒤쪽에 주어하고 동사의 유도 안에 유도 부사라고 배웠어요. 그쵸? 유도 부사라고 보였습니다. 자, 근데 원래 대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어는 원래 어떤 뜻이에요? 거기에란 뜻이죠. 그쵸? 거기에 저기에 뭐 그런 뜻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사실은 여기서는 무엇을 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하지는 않는데 얘가 원래 어디에서 나왔다고? 장소의 느낌을 주는 부사에서 나왔다고. 됐죠? 장소의 느낌을 주는 거 거기에. 그쵸? 장소의 느낌을 주는 뭐 부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소의 느낌을 주는 얘가 보이면 동사 주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뒤쪽에 이제 2번에서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부사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동사하고 주어가 이렇게 딱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딱 명사가 딱 보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동사하고 주어를 보면서 단수냐 복수냐 요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뒤쪽에 명사에 따라서 앞쪽에 동사를 단수 형태 s나 es를 붙인 거 복수 형태 그대로 쓰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잘 구별을 줘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잘 봐요. 자, 그러면 순서는 바뀌었는데 이 문장을 구성하는 걸 생각해 보면 주어하고 동사하고 부사죠. 그쵸? 주어, 동사, 부사잖아요. 그럼 이때 동사는 어떤 동사일까요? 여러분 동사하면 크게 두 가지잖아. 자동사하고 타동사죠. 다 알지? 자동사는 뒤에 뭐가 없는 거고 목적어 없는 거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갖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문장 구성을 주어, 동사, 부사만으로 끝나는 거죠. 동사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 없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동사, 주어가 될 경우에는 이때 동사는 당연히 어떤 동사라고? 자동사라고. 요거 잘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자동사가 비동사. 그쵸? 뭐뭇이 있다. 됐죠? 뭐뭇이 있다. 비동사. 그 다음에 요 그대로 의미를 살짝 바꿔볼까요? 있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남아있는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쵸? 있다, remain. 이것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해서 stay.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도치가 나왔을 때 there 다음에 비동사 주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there remain, there stay 이렇게 쓰면 뭐뭇이 남아있다. 이렇게요. 뭐뭇이 있다. 뭐뭇이 남아있다. 됐죠?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제 변화가 이제 조금씩은 있어요. 왜냐면 there 다음에 비동사 주어 형태가 너무나도 간단하죠. 사실은 대부분 알아요. 야, 책상 위에 책이 있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충분히 이해되죠? 그쵸? 이거 대부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는 살짝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어떤 형태로 많이 쓰냐면 have plus pp 형태 이렇게 완료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There have been, there have remained, there have stayed 해서 이렇게 현재 완료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 자, 요게 나왔을 때 뒤쪽에 주어를 보면서
단수냐 복수냐를 봐야 돼.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지금 비동사 R을 썼죠. 여기 봐요. R을 썼죠. 그쵸? 왜 R을 쓴 거야? 뒤에 뭐가 보이니까 케이시스라는 명사가 보이는데 요게 지금 주어 역할을 하면서 뭐니까 복수니까 지금 얘를 쓴 거죠. 그쵸? 복수니까 지금 R을 쓴 거잖아. 요 자리에 is를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요게 어떻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요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have를 쓸 때는 뒤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복수일 때. 그쵸? 근데 have가 아니라 또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has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has를 쓸 때는 뒤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단수일 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거 충분히 이해돼요? 자, 뒤에 나오는 무엇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를 복수를 쓸 거냐, 단수를 쓸 거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도 뒤에 주어가 복수면 have, 주의 뒤에가 단수면 바로 has. 이렇게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한번 볼까요? There are numerous cases. 자,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numerous는 그냥 many 이렇게 보면 돼요. numerous는 그냥 many. 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부사 where가 앞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거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죠. 그쵸?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요. 자, 그러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Some works of music. 그래서 음악의 몇 가지 작품들이죠. 그쵸? 이때 work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 with는 전치사니까 앞에 명사를 딱 품어주는 건데, 자, with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쫙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some works of music, 여기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have become, 이제 이렇게 딱 동사가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with not이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 exceptional의 불표. exceptional의 불표. 자, 그러면, exceptional한 quality는 여기서는 품질 혹은 작품성 적어주세요. quality는 품질 혹은 작품성. 자, 그러면 exceptional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음악의 몇 가지 작품들이 인기를 얻게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품성은 떨어지는데 인기를 얻게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exceptional은 바로 어떤 뜻? 좋아요. 자, 이때 exceptional은 뛰어난 혹은 훌륭한 그 뜻으로 적어주세요. 뛰어난, 훌륭한. exceptional은 뛰어난, 훌륭한. 자, 두 가지 뜻 생각합니다. exceptional이 딱 나왔을 때 두 가지 뜻. 원래는 어떤 뜻이에요? 예외가 되는 그 뜻이죠. 그쵸? 예외가 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unusual, 이례적인, 독특한. 적어주세요. 이례적인, 독특한. 옆에 이거 써봐요. 이례적인, 독특한 이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례적이고 독특하다라는 건 평범하지 않다. 이례적이고 독특하다라는 건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뛰어난, 훌륭한. 됐죠? 뛰어난, 훌륭한. 물론 어떤 뜻으로 많이 나온다? 수능에서는 두 번째 뜻으로 많이 물어본다. exceptional에서 뛰어난, 훌륭한 그 두 번째 뜻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1번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exceptional weather patterns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적어보세요. 일단 밑에 건 쉽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여잔데 어떤 여자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자겠죠. 그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난 날씨의 패턴.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이례적인 날씨의 패턴. 이례적인 날씨의 패턴. 뭐 봄인데 눈 오고. 그쵸? 여름인데 눈 오고. 아무튼, 자, 이례적인 날씨의 패턴. 그것을 exceptional weather patterns.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쪽으로 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일단은 그 도치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뒤쪽에 cases가 이제 딱 주어가 되는 거니까 도치가 일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해석하는데 큰 지장 없죠? 그럼 그대로 읽어가면 돼.
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그 작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음악의 몇 가지 그 작품들이 인기를 얻게 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자, 여기 쫙 적어주세요. be attributed to, 뭐뭐 때문이다. 그렇게 외워두세요. 뭐뭐 때문이다. be attributed to, 뭐뭐 때문이다. 자, 이건 that이야라는 사실 때문이다. fact 다음에 쓰이는 that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fact 다음에 쓰이는 that은 동격의 접속사. 그쵸? 동격의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어떤 사실 때문이야? 음악적인 인기는 has, 그 다음에 much to do with, 밑줄 그어두세요. has, much to do with, have, much to do with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much가 없어도 비슷해요. have to do with를 먼저 기억합니다. have to do with 무슨 말? 뭐뭐와 관련이 있다. 됐죠? have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럼 이제 much를 썼으니까 많은 관련이 있다. 됐죠? 많은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음악적인 인기는 무엇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이용 가능성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As with its enduring quality 이렇게 딱 보이죠? 뭐가 보일까요? 이렇게 as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as가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as가 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돼? 뭐뭐만큼 뭐뭐한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만큼이나 음악적인 인기는 여기에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have to do with가 쓰였고 그 다음에 as가 중간에 쓰였으니까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보는 거고 뒤쪽에 s 다음에는 비교 대상이 나온다 그랬었죠. 그쵸? 뒤쪽에 s 다음에는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거고 뒤쪽에 as 이하는 비교 대상이니까 생략하고 봐도 큰 틀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왜? 뭐뭐만큼 뭐뭐 이런 식의 비교 대상을 가지고 어디를 앞쪽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란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음악적인 인기는 지속적인 작품성. 됐죠? 지속적인 작품성. 이렇게 적으세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작품성만큼이나 무엇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이용 가능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일단 as에서 충분히 볼 수 있죠? 뭐뭐만큼 뭐만 그 뜻인 거고 뒤쪽에 as 이하는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그랬었어요. 앞쪽이 강조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뛰어난 작품성을 갖지 않아도 인기를 얻는 음악이 있는데 자,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 음악적 인기라는 것이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이용 가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음악적 인기라는 것은 꼭 그 음악의 작품성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것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쵸? 이해되죠? 넘기세요. 자, 2번하고 3번 지금 읽어주세요. 2번하고 3번. 얼른 읽어주세요. 주어 동사 찾으면서 2번하고 3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하고 3번까지만 읽고 조금 쉬었다 하시죠. 2번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 도치와 관련 없는 문장이 일단 보이긴 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도치와 관련된 얘기가 보이는데 자, 일단 여기 쫙 보면 We are reminded. 데일리를 가로를 묶어볼까요? 가로를 묶어보면 자, are reminded of 일단 보이죠? 그쵸? 원래 remind가 바로 어떤 뜻이에요? remind가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 그 뜻이죠. 이게 딱 수동태지. 그러면 be reminded of 뭐뭇을 떠올리게 된다. 됐죠? 뭐뭇을 떠올리게 된다. be reminded of 적어주세요. 뭐뭇을 떠올리게 된다. 데일리니까 매일. 그쵸? 그러면 we are reminded of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 We are reminded daily of 우리는 매일 떠올리게 된다. 무엇을? 이러한 현상을. 됐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매일 떠올리게 됩니다. In the corner of a traditional Korean home.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코너, 구석에는, 한 모퉁이에는, 그쵸?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구성에는, sit a television set, 이렇게 다 보이죠? 여기 아무리 봐도 동사죠. 그쵸? 아무리 봐도 동사고, 그러면 이때 sit라는 건 앉아있다, 놓여있다. 됐죠? 앉아있다, 놓여있다 그 뜻인데요. 뭐가 놓여있을까? 그쵸?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집의 코너에는 무엇이 놓여있다고?
우리가 보통 TV라고 얘기하는데요. TV 세트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왜? 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그 셋톱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하나의 TV가 되는 거니까 보통 TV 세트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자, TV 세트라고 하되 그냥 우리가 TV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집에 한국 가정의 모퉁이에는 놓여 있습니다. TV 세트가. 그쵸? TV 세트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텔레비전 세트 이게 주어가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튠드는 채널이 맞춰진 그 뜻이에요. 채널이 맞춰진 튠드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찾는 거 그것을 튜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 채널이 맞춰진 거야? 야구 게임에 채널이 맞춰진 TV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뒤에서 앞에 거 꾸며주는 거죠. 어떤 야구 게임이에요? 한국을 방문한 미국 팀이라는 거죠. 그쵸? 이걸 바로 원정 온 그 뜻이겠죠? 원정 온 그 미국 팀이 지고 있는 원정을 온 미국 팀이 지고 있는 야구 게임에 채널이 맞춰진 TV 세트가 TV가 놓여 있습니다. 그 뜻이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얘를 쫙 가로로 묶어주세요. 쫙 가로를 묶어서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한 구석에는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장소라든가 방향을 가리키는 말 있죠. 그쵸? 장소라든가 방향을 가리키는 말. 자, 그건 이제 그냥 부사로 쓸 수도 있고요. 부사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렇게도 가능해요. 장소라든가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라든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야, 근데 아까 해석은 우리가 그렇게 안 했지만 장소의 느낌을 주는 게 뭐가 있었어? there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걸 그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there가 뒤쪽에 뭘 쓰는 것처럼 장소나 방향의 느낌인데 뒤쪽에서 동사 주어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쵸?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동사하고 주어의 단수냐 혹은 복수냐 이걸 잘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도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인식만 하면 돼. 알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어떻게 쓰는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렇게 보통 얘가 보였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고 뒤쪽에서 명사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그냥 주어 동사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즉 얘가 보이고 나서 뭐가 먼저 보이게 되면 동사가 먼저 보이게 되면 뒤쪽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얘하고 얘의 구별을 수능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얘하고 얘를 같이 묶어서 단수냐 복수냐 이것만 잘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서 텔레비전 세트 이게 단수니까 앞쪽에 sit라는 걸 썼단다. 이렇게만 이제 같이 기억하면 돼요. 됐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하면 되니까 그 정도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옆으로 가서 마지막 3번 하겠습니다. 3번에 별표 좀 해주세요. 3번에 별표.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읽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coordinated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로 이렇게 적어볼까요? 조율된 그 뜻입니다. 조율된. 그 조율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이 잘 맞춰진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율됐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잘 구성된 거구나. 잘 구성된 거구나 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coordinated, organized. 조율되었다라는 건 잘 구성된 거구나. 이렇게도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reaching이니까 바로 뭐야? 우리 역시 또 지난주에 배웠죠.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것을 reach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닿지 못하는 것, 도달할 수 없는 그랬을 때는 out of reach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랬을 때는 within reach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reach는 그냥 말 그대로 손을 뻗는 것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coordinated reach이니까 조율된 뻗기.
뭔가와 함께 잘 구성되어서 이렇게 딱 손을 뻗는 것. 됐죠? 뭔가와 함께 잘 구성되어서 손을 뻗는 것은 open up, 뭐뭇을 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뭐뭇을 열다. 가로를 묶어주세요. 없어도 돼요. A whole new avenue for exploration of objec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avenue는 그냥 길이죠. 그쵸?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길, 완전히 새로운 길.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무엇을 위한? 물체의 탐구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됐죠? 그대로 가면 돼요. 물체의 탐구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요. 자, 그리고 아이가 move about 할 때 move about 무슨 말? 돌아다니다. 됐죠? move about 돌아다니다. 그 다음에 이때 about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 주위라든가 혹은 주변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돼요. 주위라든가 주변을 가리키는 말. 자, 그러면 조율된 뻗기는 그 물체에 대한 물체의 탐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아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이의 기회는 그쵸? 아이의 기회는 for independent exploration and manipulation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딱 꾸며주겠죠? 독립적인 탐구와 그 다음에 manipulation은 손으로 만져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조작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왜 독립적인 탐구를 할 말 썼는지는 충분히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왜?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기 혼자서 이렇게 탐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뭐야? 먹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독립적인 탐구와 조작을 위한 기회는 multiply,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multiply는 그냥 increase하고 비슷한 의미를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그대로 가면 돼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딱 보이죠? 그쵸?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그쵸?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더 이상 아이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쵸? 더 이상 아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immediate는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니까 인접한 가까운 이렇게 보는 거고 local 보이죠? 그쵸? 이게 이제 장소란 뜻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장소란 뜻으로. 자, 그러면 인접한 혹은 가까운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되죠? 그쵸? 그대로 간다. 아이가 움직일 수 있다고 나왔었죠.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가까운 곳에, 가까운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and의 동그라미 볼까요? and는 앞뒤 구조가 같다고 이야기를 했단다. 그러면 and 다음에 나오는 것과 같은 구조를 찾아서 같은 기능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뒤에 나오는 to는 앞쪽에 무엇과 앞쪽에 나오는 이 to하고 같은 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앞쪽에 to가 어디 다음에 연결되는 거니까? restricted 다음에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I는 자 가까운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며 물체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쵸? 어떤 물체예요? 그쵸? 이때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니까 가로를 묶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place는 놓다. 그쵸? 다른 사람들이 그들 앞에 놓은 물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뜻이죠. 그쵸?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죠?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는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뭐가 보일 때, 앞에 부정어가 보일 때. 그쵸? 부정어가 보일 때 뒤쪽에서 동사 주어 이렇게 된단다. 그쵸? 아까 얘기했었죠. 부정어 다음에 동사 주어가 되는 거고 자, 동사하고 주어의 위치가 바뀌는데 비동사라든가 조동사가 쓰이면 그대로 순서만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서 원래 문장에 없었던 게 아까 추가될 수 있다고 했었죠. do나 does나 did가 보이면 뒤쪽에 일반 동사의 원형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do나 does나 did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부정어가 보이면서 뒤쪽에서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되나 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어 도치와 관련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같이 또 필기하겠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칠판에 있는 예문 3개만 쭉 적어주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의 공통점은 앞에 지금 부정어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 no sooner, 역시 no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느낌일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자, 일단
hardly라든가 no sooner가 문장 맨 앞에 보일 때는 이렇게 동사하고 주어의 위치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야? 부정어가 문장 앞에 있을 때 동사 주어 이렇게 쓰는 거고 부정어가 문장 중간으로 들어가면 그냥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치가 되었을 때 그때 주어하고 동사를 잘 찾아서 해석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수능에서 묻지는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러면 얘는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hardly하고 뭐가 보일 때, when이 보일 때, 그 다음에 no sooner하고 뒤쪽에서 then이 보일 때 해석이 조금 달라요. 해석이. 일단은 no sooner에서는 지금 이렇게 ER이 붙었죠. ER이 붙었으니까 무엇이니까? 비교급이니까 뒤쪽에서 then을 쓴 거죠. 그쵸? 자, hardly when에서 그녀는 가지 않았다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집을 no sooner 빨리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hardly when, no sooner than. 형태는 얘는 비교급이니까 뒤에 then을 쓰고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딱 when을 썼고요. 그 다음에 when 대신에 이렇게 before를 쓸 수도 있어요. before를 쓸 수도 있는데 자, hardly when, hardly before. 그 다음에 no sooner than. 둘 다 해석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적어주세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렇게 딱 끊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then이라든가 when 앞에서 끊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자, 그녀가 hardly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no sooner 신경 쓰지 말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됐어요? 자, 그녀가 가자마자 그들은 그녀에 대해서 speak ill of니까 당연히 부정적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비난하다. 그쵸? speak ill of니까 당연히 비난하다.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집을 떠나자마자. 됐죠? 그가 집을 떠나자마자 그는 학교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됐죠? hardly하고 no sooner than, hardly하고 when 이렇게 쓰였을 때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됐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단, 잘 들어야 돼. 뒤에 when이야가 안 보여. hardly로 시작했는데 뒤에 when이야가 없어. before이야가 없어.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죠? 근데 hardly 다음에 when이라든가 before가 보여.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only when 이렇게 쫙 시작하죠. 그쵸? 이렇게 쫙 가로로 묶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예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정 아니죠. 그쵸? 부정 아니잖아. 부정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only로 시작하면 부정적 뉘앙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only로 시작하면 부정적 뉘앙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부정의 느낌을 주는 얘네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뒤쪽에서 뭐가 나온다고?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된다고. 해석은 그냥 단지 뭐뭐 할 때. 됐죠? only니까 단지 뭐뭐 할 때. only로 시작하면 뒤쪽에 동사 주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나왔을 때 뒤쪽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 해석한다라는 거야. 문장이 좀 길어져요. only 다음에 when이 보이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인데 문장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주어가 보였을 때, 즉 동사 앞에서 끊고 해석한다. 단지 이럴 때 이렇다. 단지 이럴 때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보이죠? 이게 바로 무슨 말? 노력하다. 적어주세요. 노력하다. make an effort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단지 당신이 be willing to니까 기꺼이 뭐뭐하다 그 뜻이죠. 단지 당신이 기꺼이 노력하려고 할 때, 자, 무엇이 가능하다고? 무엇이? 그쵸. 가치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부정어가 나왔을 때 도치되지만 해석에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only가 보였을 때 뒤쪽에서 동사 주어 역시 도치가 되는데 only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됐죠? 이렇게 나와도요. not only는 분명히 뭐는 아니야. 부정은 아니죠.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렇게 쓰는 거잖아. 부정은 아닌데 느낌이 딱 어떤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모습이 부정처럼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나와도 이렇게 된다고. 뒤쪽에서 주어하고 그 다음에 also, 그 다음에 뒤쪽에서 동사, 그리고 also는 생략 가능하다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not only가 앞으로 나와도 동사 주어라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자,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서,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서 지금 뒤쪽에서 문장이 몇 개예요? 2개죠. 그쵸? 순서는 바뀌었지만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동사 있는 문장 하나죠. 원래 문장이 2개면 접속사는 하나만 쓰면 되지. 2개의 문장 맨 앞에 얘가 접속사 자리하고 같죠. when 주어 동사 했을 때 그 when 자리하고 똑같잖아. 그쵸? 따라서 뭐야 문장이 2개인데 접속사 자리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벗을 또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가면 뒤쪽에서 동사 주어 그리고 컴마 주어 동사 중간에 but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뭐뭐도. 알겠습니까? 자, 약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